자, 다음은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입니다. 독일, 소련 간의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이에요. 그리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 전에 독일이 앞서 오스트리아나 체코슬로바키아 다른 나라들을 침공했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전쟁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근데 독일이 이 폴란드를 차지하고 나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개시가 되는데, 이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주요 나라들은 추축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고,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주축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유럽과 아시아로 나눠서 공부하면 편합니다. 먼저 유럽 부분은 주로 독일의 활약을 봐야 되는데요. 전쟁 초기에 독일은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대부분을 점령을 합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파리까지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내주게 되고, 드골 장군이라는 장군이 영국으로 가서 망명 정부를 이끌게 되고, 영국에서는 처칠 정부가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소련을 침공합니다. 아까 위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 배웠잖아요. 침공하지 않기로 했는데 식량과 석유 확보를 위해서 이 조약을 어기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에 의해서 독일이 패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탈리아로 진격을 해서 연합군이 무솔리니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이탈리아를 무너뜨렸고, 나중에 노르망드 상작전으로 프랑스가 해방당하면서 마지막에 독일의 항복을 계기로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앞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배웠을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이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석유 같은, 철강 같은.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자원 확보를 위해서 침략을 개시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충돌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경제 봉쇄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나 철강 등을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합니다. 이에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의 해군기지, 미국의 해군기지가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데 여기를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이로써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참전하지 않다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서 아시아에서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일본의 승리를 거두고 일본이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마지막에 일본의 항복을 45년 8월에 얻어내게 되죠. 이 결과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도 독립을 얻게 되지요. 자,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은 종결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흐름 요약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 여기서 파란 글씨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순서이고, 빨간색은 아시아, 일본과의 전투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도 좋고 따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자, 전쟁 중에 전후 처리, 전쟁 뒤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서 전쟁 중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대서양 바다 위에서 5일 동안 이 강대국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연합을 창설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평화를 어떻게 수립할지를 논의하게 되고, 연이어서 요 세 번의 회담들이 열리게 됩니다. 카얄포, 중요한 것은 여기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 회담 때 처음 약속이 되었고, 나중에 포츠담 회담 때 이것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이 언급이 되고 실제로 실현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한국사 입장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인적 피해는 5천만 명이나 죽을 정도로 많은 민간인 피해까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도시가 잿더미가 됩니다. 인권 유린도 심각했었죠. 나치 히틀러가 이 유대인을 대학살했었죠.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인 걸로 유명하고, 난징 대학살,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면서 난징에 3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죠. 그 731 부대는 만주에 있었던 부대인데, 여기서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을 통해서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얻은 정보로 세균전, 화학전을 준비했었다고 하고, 이 정보가 미국과의 조율 중에 미국으로 들어갔었다는 설도 있죠.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중에 별도로 아마 안내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인권 유린 사례가 심각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전쟁 범죄자들 재판이 벌어집니다. 독일에서는 니른베르크 재판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극동 국제군사재판이 있었는데 특히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는 일본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천황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도조 히데키라 하는 수상은 죽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죄를 물었어야 되는데 죄를 묻지 못하고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 의해서 상당수 전쟁 범죄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요한 것은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여기는 강대국이 참여하고 군사적 제재가 가능한 유엔군 창설이 주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앞서 배웠던 국제연맹이랑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1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 강대국이 참석하지 못했고 군사적인 제재도 없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죠.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연합, 강대국도 참여했고 군사적인 제재가 있어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했었다는 부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